푸른밤 하동균입니다. 스마트폰 어플 중에 운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혹시 다운받아서 써보신 분 계신가요? 뒤에서 좀비처럼 나를 위협하는 무언가 쫓아와서 뛰거나 걷지 않으면 결국 잡히게 된다. 그러니 움직여라. 이런 설정이 꽤 많다는데요. 사용 후기가 대부분 이렇답니다. 그만! 쫓기면서 살고 싶어요. 운동을 도와주는 어플 중에 인기 있는 것들은요, 지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거나 달라진 몸매를 가상으로 보여주거나 몸을 쓴 만큼 포인트가 쌓여서 그걸 내 이름으로 기부하게 해주거나 이렇게 긍정의 효과를 주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 역시 우린 쓴맛보단 단맛이 더 필요한 존재들인 걸까요? 1월 2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네, 1월 26일 목요일 푸른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저스틴 팀블레이크 그리고 캐리 말리건이 함께 부른 500 Miles 였습니다. 이 노래가 인사이드 루인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노래죠. 영화 참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왠지 나도 저렇게 언젠간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면서 그랬던 것 같고 여러분 아마 오늘도 좀 어색한 분들 계실 겁니다. 원래 이 자리의 주인이신 종현 씨는요, 일본 콘서트를 위해서 잠시 좀 출장 중이시고요. 저는 스페셜 베타 DJ 하동균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쭉 저와 함께 할 예정이고요. 기분이 안 좋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해진 거라서요. 네. 5037님, 하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하디 만날 시간 기다렸어요. 푸른밤에서 편안한 시간 보낼게요. 제가 좀 더 노력해서 편안한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성격이 또 그렇지 못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5436님, 저도 그 어플 써봤는데 조금만 느리게 달려도 좀비한테 잡히더라고요. 이틀 쓰다 그만뒀어요. 잘한다 해줘야 저는 잘하나 봐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어플을 써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성격이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아마 잘한다 칭찬을 해줘야 조금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마 정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긴장이 많이 풀릴 테니 나아지는 것 같아요. 막 몰아붙이면 사실은 기분이 너무 나빠져서 막 좀 도망가려고 하는 편이라 저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누군가들에게 잘한다고 오히려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안 들릴 수는 있겠지만, 네. 오늘은 목요일이죠. 푸른밤의 선곡 여신이래요. 디어클라우드의 나인씨와 고독시 클럽 함께하는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나인씨가 직접 선곡해온 노래를 같이 들어보는 그런 코너라고 하네요. 잠시 후에 모셔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데브 파텔, 루니마라, 니콜 키드먼 주연의 영화 라이언 예매권을 드립니다. 2월 1일 수요일 개봉 예정이고요. 1인 2매 예매하실 수 있는 온라인 예매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요. 이제 푸른밤에서 드리는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어제도 해봤는데 이 시간 좀 준비를 하게 되는군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예뻐지는 즐거움, 페이스앤페이스에서 수분크림과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푸른밤은 좋은 책 신사고 2부자리, 유록스, 해커스 공무원, 부영주택, 퓨어그린과 함께합니다.
광고 듣기 전에 잠시 알려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조금 전이죠. 밤 11시 30분 기준으로 철원군, 화천군, 홍천군, 춘천시 등의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가 됐답니다. 설 연휴 맞아서 고향 내려가시는 중인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눈길 조심하시고요. 또 내일 움직이실 때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주차 시에 도로변 주차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오늘 너에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 오늘 골라온 노래는요. 영화 이터널 선샤인에 있었던 노래죠. 백의 Everybody's Gotta Run Sometimes라는 노래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몇 편의 영화 중에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제 친구들과 항상 얘기했을 때 이 영화가 최고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한참 나눴었던 그런 영화였고, 짐 캐리의 어떤 다른 면을 보여줬었던 영화였었던 것 같고, 조금 우울한 듯 보이지만 저에게는 좀 그렇지 않았던 약간 판타지가 섞여 있기도 하지만 어쩌면 기억이라는 거, 지우고 싶은 기억이라는 거를 지워버리면 그런 기술이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만들었던 영화였고, 그 안에서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백의 Everybody's Gotta Run Sometimes. 네, 백의 Everybody's Gotta Run Sometimes 였습니다. 송형준님께서요. 저번에 영화관에서 재개봉했을 때 다시 가서 봤어요.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로 봤을 때와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비디오 테이프로 봤어요? 저는 DVD로 봤던 것 같은데 여기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나?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재개봉했을 때 저도 다시 가서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한 번쯤 다시 가서 극장에서 보고 싶었던 영화이긴 했었는데 오늘 끝나고 가서 한번 다시 봐야겠네요. 문가영님께서는요, 이 영화 혼자 처음 보러 간 영화인데 보고 나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동균 DJ는 어느 장면이 제일 기억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영화가 사실 되게 많은 부분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 포스터에 이렇게 얼음에서 이렇게 했던 장면이 보통 많이 기억을 하시죠? 근데 저는 저기 바닷가에서 집이 막 무너져 내리고 했던 그 장면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되게 작은 아이처럼 작아져서 식탁 안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는 모습들, 그런 것도 되게 충격적이었고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라 지금 순간적으로 또 설레긴 하네요. 김선영님, 오늘 회사에서 명절 보너스와 선물을 가지고 2시간 일찍 퇴근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오늘부터 연휴예요. 이번 명절도 먹고 자고 또 먹고 뒹굴거릴 계획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kg 정도만 딱 찌우십시오. 또 그 이후에 고된 삶을 사시다 보면 금방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게 그 1kg 금방 날아갈 겁니다. 박성윤님은요, 설날 연휴 시작인데 누나가 수험생이라서 올해는 집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우울합니다. 동균 DJ는 연휴에 부모님 뵈러 가시나요? 예. 저도 가긴 갑니다. 근데 긴 시간을 있지는 못합니다. 부모님은 바라시지만 아마도 저에게 긴 시간이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뵙는 부모님은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어색한 순간들이 생겨요. 네. 그래도 네,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네. 이 방송을 저희 엄마가 듣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0925님께서는요. 이모 집에서 설맞이 튀김하는 중입니다. 고구마 튀김, 쥐포 튀김 했네요. 나머지는 언제 다 할지 다 도와주지 못하고 집에 갑니다.
오늘도 동균 DJ의 목소리 들어서 좋네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 명절날 튀김 하나요? 전 하지 않나요? 네. 저도 집에 가면은 전 이렇게 다 부치고 혼자 이렇게 TV 보고 있으면 왠지 어머니한테 좀 죄송해서 가서 혼자 이렇게 또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고 이것저것 하긴 하는데 항상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야, 네가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쩌면 그게 본인이 약간 힘을 덜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네. 유민서님, 동균 DJ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어요? 저는 설 연휴 전 릴레이 회의를 했고 연휴에도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은 라디오를 들으며 쉬어야겠어요. 저는 공연 끝나고 요즘에 계속해서 며칠째 조금씩이라도 계속 무언가를 섭취를 하고 있어서 그 섭취를 풀어내려면 계속 쉬어야 되거든요. 요즘에 계속 쉬고 있습니다. 좀 쉬는 시간이고 이번 딱 명절까지 좀 쉬고 그리고 또 이제 해야 할 작업들을 해 나가야겠죠. 네. 명절이니까 딱 제목에 맞는 노래를 또 PD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네요. 박효신의 홈. NBC FM for you. One of those really big tunes. 로얄 터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중세 유럽에서는 왕의 손길이 닿으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왕이 백성들의 몸에 손을 대는 의식, 그 로얄 터치가 행해졌다고 하는데요. 푸른밤 가족분들도 믿으시죠? 이분의 선곡이 마음에 닿으면 고독도 씻은 듯이 사라질 거라고요. 선곡 터치가 행해지는 시간, 고독시 클럽,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와 함께합니다. 네, 푸른밤의 선곡 여신이신 나인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저는 목소리는 들었었고 방송으로 뵀었기 때문에 네. 목소리는 이 코너를 저는 들었었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네. 그렇구나. 어떤 얘기를 나누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네. 그 동균 씨가 오시는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오는 게 약간 좀 아쉬웠어요. 뭔가 동균 씨한테 더 맞는 선곡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 한 100이나 이런 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100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네. 반갑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처음 뵙는데 뵙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디어 클라우드 자체 밴드를 너무 좋아했었고 네. 하고 있고 네. 고맙습니다. 앨범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도 있고 네. 저도 제 앨범이 나오지 않아서 약간 힘들긴 하지만 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앞에서 뭐 터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최근에 미국에서 시행된 한 연구 결과를 따르면 뭐 서로 보거나 말하지 않아도 5초 정도의 신체 접촉만으로 상대의 특정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고 했대요. 믿으세요? 어느 정도는 좀 믿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굉장히 좀 초조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손을 딱 만졌는데 손이 약간 차고 좀 떨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만지면 만지자마자 알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이 좀 초조하구나, 불안하구나 이런 느낌? 그냥 손이 찬 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요즘 약간의 또 날이 떨림이 추우니까. 있다면, 약간의 떨림이 있다면,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5초 정도. 근데 왜 키스를 할 때는 네. 그 5초 정도의 접촉도 없이 지금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거는 연인끼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연인만 키스를 하라는 법이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또 큰일 나긴 할 텐데 네. 아직 연인이 되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연인으로 발전이 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네. 하지만 뭐 터치의 힘은 그거보다 훨씬 강하겠죠. 어쩌면 훨씬 알아듣기 편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매주 뭐 직접 주제를 정하시고 선곡을 해오신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선곡을 하셨을까요? 오늘 주제는 널 봤어. 널 봤어. 이 주제,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한번 선곡을 해봤어요. 네. 뭐 보고 싶었거나 혹은 뭐 마주치기 싫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주친 사람 등등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네, 이런 네, 네, 뜻밖의 네, 네. 만남을 생각하면서 선곡을 좀 해봤습니다. 어려운데요. 근데 생각보다 선곡은 금방 됐어요. 그렇다면 네, 뭐. 금방. 저는 어차피 잠깐 이번 주만 하고 그냥 갈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오늘 망쳐도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 코너는 아마 저는 처음이니까 들어보긴 했지만 나인 씨께서 거의 다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인 널 봤어에 어울리는 노래를 이유와 함께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인 씨가 골라오신 첫 번째 노래를 들어볼게요. 어떤 네. 노래예요? 요즘에 왜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네.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금은 알기 쉽잖아요. SNS 네, 때문에. 네. 누군가를 만났을 때 혹은 나 혼자 봤을 때 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SNS에 무언가를 올리는 경우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마치 나한테 한 얘기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글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네. 혹은 내가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SNS에 또 올리기도 하고요. 네네네. 뭔지 알죠? 네네. 아시죠? 너 싫어요 그런 거. 사실 너무 싫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들 하고 계시고 또 네, 많이 그렇죠. 보실 거예요.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SNS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네.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제목이 행복한 척입니다. 수지 씨의 노래예요. 진짜 많이 하네요. 그죠? 그렇다니까. 다들 이렇게 막 그래 뭐 그래도 난 괜찮아. 해낼 수 있어. 이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많이 그러죠. 그런 게 행복한 척, 이런 괜찮은 척 이런 그쵸. 거겠죠? 네. 그럼 이 노래를 듣고 와서 이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수지의 행복한 척. 네, 수지의 행복한 척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골라오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네. 알 것 같은데 뭐 다른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수지 씨에 대한 설명도 잠깐 네. 먼저 할 텐데요. 2010년에 데뷔를 하셨네요. 이 미스 A라는 걸그룹으로 데뷔를 하셨고, 뭐 현재는 그렇죠. 국민 첫사랑이라는 수식어로 사실 배우로 이제는 더 익숙한 그런 분이 아닐까 싶고요. 얼마 전에 이제 솔로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 솔로 앨범 나오기 전에 선 공개곡으로 이 행복한 척이라는 곡이 나왔는데 차트를 1위를 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딱 진입을 해서 오늘 첫 곡으로 골라봤어요. 네.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우시죠. 아름답죠. 사실. 네. 네. 뭐 더 할 얘기 있나요? 왜 이렇게 변태 같은 거야? 내 웃음소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이 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 앨범이라든지. 뭐. 좋죠. 일단은 물론 SNS에 대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네. 노래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으면서 사실 SNS 하면은 우리가 행복한 일, 특별한 순간만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SNS를 이렇게 보다 보면 오히려 내가 고립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더 나만 우울한가, 나만 혼자인가 그런 생각들. 그럴 때마다 이제 이 노래 같은 가사들이 참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요. 단순한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되게 많이 와닿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히려 단순한 가사일수록 와닿죠. 네. 어떤 그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는
참 어려워요. 그런 가사를 쓴다는 게. 맞아요. 네. 가사는 어떻게 쓰세요 평소에? 저는 거의 1년도 넘게 지금 못 쓰고 있어서. 아 진짜요? 네, 아예 안 나오기 시작을 한 상황이라. 네, 근데 그래서- 그런 때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순간에 그게 나이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어떤 나이라고 때일 수도 얘기하니까. 있고 근데 진짜로 그렇대요. 네. 어떤 때가 딱 왔을 때 이렇게 넘어가기가 좀 쉽지 않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풀려고 다른 방법들을 막 찾아보곤 있는데 조금씩 풀려 가는 것 같아요. 이제 1년을 거의 한참 넘겼고 예, 어떻게든 되겠죠. 전 항상 그런 마음으로 급하지 않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38이든 40이든 뭐 사실 똑같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6825님은요. 네. 저도 참 행복한 척 하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특히 누가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때 그 뒤에 너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면서 속상하면서도 나도 잘 지내지. 그리고 집에 와서 울었던 적도 있고요. 이런 경우 있으세요? 잘 지내지라는 말을 하고 나서 울었던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제가 얼마 전에 SNS에 내 사랑하는 친구들 해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노는 사진을 올렸었는데 네. 다른 친구가 연락이 와서 너 사랑하는 친구들이랑 잘 지냈나? 뭐 이렇게 난 친구도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반대로 이분은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상처가 된 SNS에 올린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원했던 건 아니었지만. 네. 원래 그렇잖아요. 이 텍스트라는 것 자체는 워낙에 오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또 잘 설명을 해야죠, 뭐. 1252님은요. 미스 A 노래를 들으면서 수지 씨 목소리가 슬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수지 씨는 왜 이렇게 슬플까요?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 박진영 씨랑 같이 네. 술을 마시다가 수지 씨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곡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지 씨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간 그런 네.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저희는 모르는 어떤 되게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아이돌이라는 뭐 직업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네. 그런 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은 걸 잃고 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좀 더 바른 척해야 하고, 네. 좀 더 고운 말 써야 하고, 좀 더 웃어야 하며, 사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생각보다 아이돌한테 주어진 잣대가 조금 굉장히 엄격한 그렇죠. 것 같기는 네. 해요.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한테 어필을 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거를 가졌지만 네. 사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느끼는데 네. 그렇지만 그만큼 정말 외롭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느껴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사실은 좀 폄하되는 부분도 있죠. 사실은 뭐 여기 원래 주인이신 종현 씨의 팀도 네. 사실은 저는 그 팀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네. 네, 그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운드가 나올 수 있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어떤 다른 분들은 아이돌 음악은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선입견이 좀 사실 이제 와서는 좀 무의미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노래를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노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기도 네. 한 분인데요. 에드 시런의 Castle on the Hill이라는 곡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이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에드 시런의 Castle on the Hill. 네, 두 번째로 들은 노래가 이제 에드 시런의 Castle on the Hill이었죠. 네. 이 곡을 고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SNS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2015년 12월에 이 에드 시런이 자기 SNS에 자기 이제부터 휴대폰, 이메일, 모든 SNS를 그만두고 액정 화면이 아닌 자기의 직접 이 눈으로 온 세상을 보고 다닐 거다. 그런 식의 SNS를 하고 나서 정말로 잠적을 했었대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작년이라고 하면 이제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얼마 안 된 12월에 그렇죠. 앨범 자켓을 올리는 것으로 다시 SNS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발표한 솔로 곡 중에 한 곡을 오늘 골라왔어요. 확실히 다르네요.
그 전에 에드 시런의 느낌이랑. 음악과는 네, 굉장히 많은 걸 보고 뭘 봤을까? 뭔가 굉장히 좀 광활한 거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지금? 약간 네, 되게 자유로워지고 싶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이렇게 뭐 그러니까 공연에서도 거의 뭐 앨범 안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네. 어쿠스틱 기타 하나로 거의 공연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 많은데 네네. 저는 오히려 그런 노래, 뭐 포토그래퍼 같은 그런 노래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네. 그런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다른 음악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 장르적으로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앨범이 전체적으로도 어떨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김주명 씨가요. 네. 에드 시런 새 앨범 너무 좋아요. 저희도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빨리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 두 곡이 나왔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두 곡이 다 그 차트 10위 안에 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뭐 뭔가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좋은 걸 봐야 돼요. 이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맞아요.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인풋이 없이 좋은 아웃풋을 낼 수는 절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소진이 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지치기만 하고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못하는 순간이 생겨버리더라고요. 여행 계획 같은 거는 있으세요? 저는 가사를 1년 넘게 못 쓰고 있고 그 안에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네네. 어디도 못 가고 있는데 오히려. 네. 아. 그래서 이번에는 하긴 해야 되는데 짧게라도 어디로 좀 갔다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8748님? 네. 활발한 듯 쓸쓸한 가사, 기운을 주는 목소리까지 에드 시런의 곡들 참 다 설레네요. 듣고 있으면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맞습니다. 두근두근하게 만들었습니다. 곡이. 예. 네. 이제 2부를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얘기를 할까요? 사연은 좀 1982님은요. 저는 에드 시런의 노래를 들으면 너 계속 그렇게 앉아만 있을 거야? 밖으로 나가서 너를 살아라고 하는 기분이에요. 그게 좀 강요로 들리지 않으면 참 좋은 기분인데.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를 좀 준다는 얘기. 네, 그 얘기겠죠. 예. 그죠? 이런 음악 참 만들고 싶긴 한데 애초에 우울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도 나인 씨도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네네. 네. 네.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저런 기분을.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우울한 감정을 느꼈던 사람이 네. 오히려 진짜 어떤 환희, 어떤 그 정도의 기쁨도 훨씬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맞아요. 들어서 뭐 뭐든지 네. 다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가볼 때까지 가보는 거죠. 뭐. 그렇죠. 네. 네. 이정희님이요. 오늘 선곡 주제가 뭐였죠, 나인 언니? 한 번만 다시 알려주세요. 네, 널 봤어. 네, 널 봤어입니다. 봤어. 네. 어떤 방법이든 어느 곳이든 누구든 그렇죠. 나쁜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너를 봤어. 입니다. 네. 사료기사님, 두 분은 어떤 비트, 어떤 사운드 좋아하세요? 에드 시런의 노래를 듣다 보니 궁금해졌어요. 라고 하십니다. 어떤 비트, 어떤 사운드? 사실 저는 음악이 업이다 보니까 네. 뭐 동균 씨도 마찬가지지만 네. 특별히 어떤 비트, 어떤 사운드보다는 그냥 좋은 거가 좋은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어떤 걸 딱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료기사님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저희 때는 네. 물론 수많은 밴드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 나이 또래 제 친구들은 지금의 콜드플레이가 엄청난 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조금 어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니 네. 콜드플레이는 약간 그 친구들한테는 오래되고 약간 보링한 밴드. 아, 정말요? 그래서 누구니? 라고 얘기를 물어봤더니 트웬티원 파일럿츠가 그 친구들한테는 최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격. 그때 저도 되게 충격 먹고 완전 충격인데요? 그럴 리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늙었나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네, 저희 이제 2부 마무리하고요. 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푸른 밤 네, 고독식 클럽. 오늘은 널 봤어 라는 주제로 나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인 씨가 골라오신 수지의 행복한 척, 그리고 에드 시런의 캐슬 온 더 힐,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네. 지금 2부가 끝나는지도 모르고 수많은 얘기를 하다가 3부로 넘어왔습니다. 네. 네.
3부에서 첫 곡으로 어떤 노래를 알려주시겠습니까? 3부 첫 곡은 OST 노래를 골라봤는데요. 네. 그 보이밴드죠. 원디렉션의 멤버였다가 탈퇴한 제인 말리크와 그리고 현재 미국 팝신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곡을 발표했더라고요. 네. I don't wanna live forever라는 곡입니다. 그 노래를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에는. 그럴까요? 네. 제인과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르는 I don't wanna live forever입니다. 네, 제인과 테일러 스위프트가 함께한 I don't wanna live forever였습니다. 이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네, 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네. 새로운 영화가 나온대요. 두 번째 어. 영화가 나오는데 그 네. 영화 OST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콜라보레이션이 상당히 궁금해서 네. 예, 들어봤다가 오늘 선곡을 했습니다. 네. 0315님이 클럽 가고 싶어지네요, 이 밤에. 요즘 클럽에서 이런 음악이 나오나요? 너무 클럽 음악이라고 하기에는 좀 차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클럽을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요? 네. 아주 예전에 어렸을 때고 제가 들었던 또 소문으로는 네. 요즘 그 홍대 쪽에 있는 클럽은 제 나이로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도. 본인은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뭐. 네. 재밌네요. 저희 나이 안 됩니다. 0315님 잘 알고 가셔야 돼요. 1352님. 네. 제인 목소리요. 노래는 종현 씨 목소리랑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종현 씨가 또 제인을 상당히 좋아해서 그래서 아마 통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목소리 톤이 가성 쓰는 그 톤이 조금 비슷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럴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여기서 또 종현 씨가 나타나시네요. 그의 어떤 그 아우라가 여기서 다시 한번. 존재감. 네. 다음으로 어떤 노래를 또 들어볼까요? 사실 그 매번 5곡 선곡을 할 때 네. 제일 중요한 곡을 늘 중심으로 선곡을 이렇게 맞춰 나가요. 퍼즐처럼. 네. 네. 근데 오늘의 제일 제 주제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네. 이 노래 가사에 데비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네. 처음에는 그 이름인 줄 알았어요. 데비라는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널 봤어라는 문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도 그렇게 골라봤고요. 이 노래를 오늘 선곡의 중추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까에타노 벨로즈라는 브라질 싱어송라이터의 운 베스티도 이 운 아모르라는 곡 골라봤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카이타노 벨로소의 Un Vestido y un Amor이었습니다. 네. 어떤 노래예요? 이 노래 가사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어떤 남자가 음, 사랑했던 여자를 거리에서 우연히 본 거예요. 근데 내가 옛날에 잘해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데비 널 봤어. 내가 널 봤어. 계속 그거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가사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정말 뭉클하거나 마치 눈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적도 없고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왜 요즘엔 자꾸 그렇게 될까요? 진짜요? 참 모르겠네. 네,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대신 빠르게 벗어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 노래를 들으면 음악을 들으면 괜찮은 이미지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네. 뭐 어떤 영상의 한 장면이라든지 뭐 그런 게 떠오를 때 있는데 나연 씨는 보통 이 음악은 어떤 영상이 좀 떠오르세요? 저는 영상보다도 음. 이 노래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이런 곡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사실. 제가 워낙에 또 까에타노 벨로즈라는 이 브라질 싱어송라이터를 좋아해서 그런지는 네.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남자로 태어난다면 이런 목소리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 생각 들죠. 네, 맞아요. 네. 너무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제가 좋아하는 가수라서 그런지 이 노래 이런 곡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이 음악을 들었을 때 그냥 그런 영상,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뭐 되게 좋지 않은 옷을 입고 둘이 춤을 추고 있고 근데 그 옆에 모든 동물들도 비슷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약간 뭐 그런 그 순간적으로 그런 게 그려졌는데 저뿐만이겠죠. 네. 네. 뭔가 축제 같은 분위기였나요, 그러면? 너무 로맨틱했어요, 저는 아. 지금 이 음악이. 네.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좋은데요. 네. 이 곡은 원래 피터 바이즈라는 피아니스트가 원곡이에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좀 굉장히 달라요.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른 곡을 이 까에타노 벨로즈가 현만으로 편곡을 해서 오히려 원곡을 뛰어넘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을 만큼 굉장히 아름답게 편곡을 했고요. 94년도에 벨로즈가 편곡을 했고요. 95년도에는 메르세데스 소사라는 그 아르헨티나에서 굉장히 유명한 국민 가수죠. 네. 그분이 또 리메이크를 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곡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 남미 쪽 분들의 음악이 네. 가끔 되게 심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예, 예. 그럴 맞아요. 때는 정말 한 달 넘게도 그분들 음악만 듣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그러면 또 다른 노래를 또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인데요. 네. 널 봤어라는 주제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사람을 마주치는 날에 솔직하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네. 마지막 곡으로 토마스 쿡의 솔직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토마스 쿡의 솔직하게 듣고 오겠습니다. 네, 토마스 쿡의 솔직하게였습니다. 네. 이 곡은 어떤 이유로 아, 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솔직한 사람이 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대로 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큼 그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도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되자. 어느 정도 이 새해 다짐처럼 오늘 주제의 마지막 이야기를 그렇게 끝내려고 솔직하게 준비했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완전히 솔직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있을까 과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죠. 일단 난 아닌 거야.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꽤나 되더라고요. 더 직관적인 사람들.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얘기를 할 때보다 나쁜 얘기할 때 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건 되게 그런 유감이다. 거 같아요. 네. 안 그런가? 사람들이? 저는 좀 아니 제가 삐뚤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토마스 쿡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이 두 번째 앨범에 실린 곡이에요. 전이라는 앨범에 실린 곡인데 이 두 번째 앨범 이후로도 지금 세 번째 앨범 3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월 4일, 5일 콘서트도 있고요. 네. 사실 토마스 쿡은 기타 한 대를 딱 안겨주면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함께 노래를 해줄 것 같은 그런 싱어송라이터인데 네. 제가 생각하는 싱어송라이터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악기 하나 쥐어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뭔가 이야기를 잔뜩 늘어놔줄 것 같은. 그래서 토마스 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앨범은 김동률 씨하고 공동 프로듀싱을 네, 하셨고요. 앨범이 있었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목소리 들으면 되게 가끔 존 메이어 같다는 생각이. 그쵸. 네, 맞아요. 때가 있어요. 게다가 저는 멜로디 라인이나 그 사운드적인 면에서도 존 메이어의 흔적 같은 조금 것들이 닮은 부분들이 있다고. 좀 미국적인 네, 색채랄까요? 네. 그럼 사연을 좀 볼게요. 네. 나연 씨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오늘 푸른밤 가족들의 널 봤어라는 주제로 보내준 실시간 신청곡들 만나볼게요. 그러면 1250님. 네. 지하철에서 우연히 본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제임스 블런트의 You Are Beautiful 신청하셨어요. 야, 이 노래도 세죠. 그죠? 네. 진짜 센 노래죠. 네. 제가 하나 할게요. 네. 6812님. 네. 오트카레인의 보고 싶어가 생각나네요. 제가 본 건 아니고 꼭 한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너의 눈물을 죽을 만큼 슬픈 너를.
전 남친 그 XX가 뭔지 아시겠죠? SNS에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걔 꼴도 보기 싫어서 SNS를 다 차단시켰어요. 걔 아이디만 봐도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요. 이렇게 굉장히 진짜- 쿨하게. 근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네. 아이디만 봐도 이제 깜짝깜짝 놀라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 마치 내 거도 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주제 듣고 딱 생각나는 곡 베이비복스의 우연. 전 남친을 횡단보도에서 마주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헙 하셨습니다. 이 횡단보도에서 마주친다는 컨셉의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는데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 이은미 씨의 데자뷰라는 곡인데 네. 이적 씨가 가사를 또 쓰셨잖아요. 네. 그 노래에서는 굉장히 좀 로맨틱했는데 이 다슬 씨 문자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다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건너기 전에 기다리고 있을 때 알아보지 않을까요? 그럼요. 알아보겠죠? 그럼요. 분명히 알아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횡단보도에서는 아니고 네. 그냥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데 이제 5초 뒤면 마주치는 거예요. 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마주치고 걸어가도 마주치고 이걸 어떡하지 싶다가 바로 오른편에 있던 그 가게에 들어갔어요.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하셨군요. 네, 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못 본 척하고 가야 되나? 아니 잠깐 다른 데 자리에 피했다가 올 것 같긴 하네요. 보통 그럴 것 같아. 근데 진짜 당황스럽기는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가끔 마주쳐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진 않아요? 그럼요. 마주치면 어떻게 하고 싶고 막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그렇죠. 피하고만 싶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네. 저는 소란 너를 보내를 네. 추천해요라고 917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좋아하는 사람을 항상 보지만 좋아하지 않는 척 웃으며 지나칠 수밖에 없는 짝사랑을 하는 사람의 입장을 쓴 곡인데 누군가를 좋아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항상 매일 널 보고 널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나도 좀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가사가 참 와닿았어요. 나인 언니와 동균 오빠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노래 가사처럼 앞에서 알아봐도 표현을 못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약간이라도 티를 내시는 편인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티가 나요. 안 내려고 해도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다거나 약간 이럴 때도 있는 것 같고. 네. 오, 귀엽다. 어떤 헛소리였을까요? 그거는 제가 기억할 수 없죠. 헛소리였으니까. 네. 근데 저도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티가 안 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네. 힘들죠. 그거는 아니면 아예 그냥 나 아니다. 나 지금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라고 하는 얘기도 어쩌면 헛소리일 수 있어. 진짜요? 네, 그것도 너무 좋지만, 그러니까 내 의도와는 다르게 그 얘기가 그냥 툭 튀어나와 버린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보경 씨가 넬의 Beautiful Stranger를 신청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곡된 가수들이 저에게 모두 Beautiful Stranger 같아서요. 야. 네. 저는 이 노래를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제 친구들이니까요. 저는 이번 주만 있고 사라질 사람이니까요. 최대한 마음대로 하다 가겠습니다. 넬의 Beautiful Stranger. 들으면서 나인 씨와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저도- 우리 생각보다 겹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같이 한번 만나죠.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나는 나에 대해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30년을 믿고 살아왔다. 욕심이 많으면서도 적당히 포기할 줄 알고 고집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아끼는 사람들 앞에선 누구보다 여린 사람. 웃음이 많고
때에 따라 화를 낼 줄도 알고 화가 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웃어버리고 마는 사람. 그게 나인 줄 알았다. 내가 보는 나는 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나도 몰랐던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중학교 시절부터 나를 봐온 친구들은 나를 눈물이 많은 아이로 기억한다고 했다. 친구들과 사이가 조금만 틀어져도 혹시 나 때문인가 자책하며 눈물부터 쏟던 아이. 뭘 저렇게까지 양보하나 싶을 만큼 남에게 모든 걸 내주던 아이. 화를 낸다고 인상을 구기는데 그게 무섭기보다 귀여워서 내가 미안해 라는 말을 먼저 하게 만든 아이. 친구들이 보는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꽤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래서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많다고 믿었는데 친구들은 나를 순둥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순둥이 오늘 화났나 보네. 순둥이 눈 또 빨개졌다. 곧 울겠는데? 했었다고. 내가 보는 나와 친구들이 보는 내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걸까? 남들 눈에 비친 나와 내가 아는 나. 어떤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나는 너에게, 나는 나에게 어떤 사람일까? 생각 없이 와도 네,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와인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이승환의 나는 이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나는 나에게 어떤 사람일까 라는 고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잘 뭐라고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냥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생각을 했어요. 그 누군가 기준이 있었다기보다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정리를 쫙 해서 그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거를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순간에 알아차렸어요. 내가 지금 요즘에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좀 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조금씩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좀 교정해 나가면서 사는 편이긴 해요. 네. 근데 늘 얘기하면 전 되게 못되게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네. 너무 어렵다. 그죠? 네. 나는 누군가가 나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내가 나를 만들기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지금 같지 않고 지금과는 좀 다른 사람이 되려고 변하려고 노력을 하자고요. 사람은 변하는 게 좋은 겁니다. 좋은 쪽으로 계속 변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5242님은요. 저는 아침에 오빠 집에 갈 예정인데 5살 조카가 말을 너무 잘하기 시작해서 고민이에요.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얄밉게 하거든요. 그냥 오빠 집 가지 말고 바로 엄마 아빠 보러 우리 집 갈까 봐요. 난 조카 너무 좋은데 저는 제 조카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가방을 사달라고 하던데 그래야겠죠. 네. 이면주님이요. 와, 비가 많이 내리네요. 거기 상암에도 비가 오나요? 동균 DJ와 함께하는 푸른밤, 지금 이 날씨여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퇴근길 미리 조심하시고요. 네. 비가 오나요 지금 상암에? 밖이 보이긴 하는데 비가 오는 모습까지 잘 확인이 되진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근데 예보상 비 아니면 눈이 온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마 내려가시는 분들, 고향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좀 특히 좀 주의 좀 하셔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영님, 영화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도 작품을 촬영 중이라고 하네요.
추운데 힘내서 촬영하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작품을 얻길 바란다고 동균 DJ가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제가 뭐 얘기한다고 괜찮을까요? 이주영님이 차라리 그냥 따뜻하게 뭐 문자로도 하나 보내주세요. 네, 훨씬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윤소연님, 저 내일 프랑스로 학생으로 가거든요. 혼자서요. 오늘이 한국에서 듣는 마지막 푸른밤이네요. 잘 다녀오라고 해주세요. 동균 DJ님, 떨려도 잠도 안 오네요. 그 기분 좋은 떨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너무 부럽습니다. 어딜 간다는 모든 말들이. 게다가 프랑스야. 와, 저는 프랑스 진짜 가고 싶거든요. 도얼스의 짐 모리슨의 어떤 그 묻혀있는 곳을 꼭 보고 싶어서 프랑스를 꼭 가보고 싶은데 저 대신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을 듣고 올게요. 디어 클라우드의 12. 네, 디어 클라우드의 12,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강현민, 이지가 함께한 추억이었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요,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입니다. 2002년 20대 초반의 나이로 혜성처럼 등장한 바네사 칼튼의 데뷔곡이자 자작곡이죠. A Thousand Miles는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1000마일이라도 걸을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곡인데요. 사랑과 그리움, 그 두 마음을 에너지 삼아서 고향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는 분들, 또 날이 밝는 대로 내려갈 예정인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명절마다 늘 그랬듯이 긴 여정이 되겠지만 그만큼 반가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길 바라면서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끝곡으로 함께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하동균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오세요.